김민지의 삶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남편 박성훈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는 민지를 죽도록 미워했다. 박 여사는 매일같이 민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지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특히 박 여사는 민지의 친정아버지에 대해 자주 조롱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과거 사업 실패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너네 아빠는 없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며 민지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민지는 매일 밤 박 여사의 비난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다. 성우는 착했지만 엄마에게 순종적이었고 민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민지는 홀로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민지의 유일한 위안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지극정성으로 아끼던 반려견 하얀 푸들 나비였다. 나비는 박 여사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박 여사는 나비에게만은 온화한 미소를 보였다. 민지는 나비에게서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다. 녀석은 평소 박 여사에게 순종적이었지만 박 여사가 민지를 조롱할 때면 나비는 박 여사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거나 그녀의 신발을 긁어대곤 했다. 때로는 박 여사의 낡은 손목시계를 향해 희미하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지는 나비가 그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지는 녀석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비야, 너도 힘든 거니 내 눈도 나처럼 슬퍼 보이는구나. 박 여사는 완고한 성격만큼이나 유품 정리에도 철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물건을 정리해 목록을 작성했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라고 지시했다. 박 여사가 죽기 직전 그녀는 민지에게 낡은 손목시계를 건네주며 이 시계 네가 잘 간직해라. 네 아버지가 언젠가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지만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민지는 박 여사의 마지막 유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임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손목시계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민지는 알지 못했다. 나비의 기이한 행동과 손목시계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김민지는 남편 박성훈과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쓸쓸함만이 감돌았죠. 민지는 여전히 어머니의 유언과 나비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의문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나비는 민지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내내 민지 옆을 맴돌며 녀석의 눈으로 민지의 행동을 주시했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낡은 손목시계를 들고 책상에 앉았어요.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민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문서의 인장과 비슷해 보였어요. 민지는 시계의 금속 부분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금속 부분을 긁기 시작했죠. 쓱 낡은 금속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어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죠. 민지는 직감했어요. 시계는 단순한 낡은 유품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민지는 시계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나비는 민지가 시계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툭툭 건드렸어요.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나비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일기장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요.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죠. 민지는 시계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민지는 시계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집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낡은 나무판을 열었어요.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 파일이 가득한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대화였죠. 친정아버지는 오래전 사업 실패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살해한 것이었어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위협하고 친정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시어머니의 살인이라니. 민지는 나비가 자신을 물고 이 휴대폰을 가져다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비는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예요. 나비의 발톱에 묻어있던 피 냄새는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요. 민지는 나비를 꼭 끌어안았어요.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친정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나비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민지의 남편 박성훈이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나비는 성훈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요.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성훈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어요. 박성훈이 떠난 후 김민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 낡은 손목시계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과 그 안의 충격적인 내용은 민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나비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민지의 세상을 뒤흔들었어. 민지는 나비의 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어. 녀석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거야. 그날 밤 민지는 나비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어. 서재는 여전히 어지럽혀진 채 과거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지. 민지는 나비가 물어왔던 낡은 손목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전등을 비췄어. 시계의 낡은 뒷면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어. 민지는 조심스럽게
시계의 핵심 부품인 작은 금속 조각을 살폈어.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지. 민지는 그것이 어머니가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어. 어머니는 유명한 과학자였고 오래된 카메라와 장비들을 소중히 다루곤 했으니까 민지가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나비가 책상 위로 올라왔어. 녀석은 코로 금속 조각을 툭툭 건드리더니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어. 쓱. 쓱 낡은 책상 위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지. 민지는 직감했어. 나비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 녀석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야. 민지는 나비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나비는 민지가 책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어머니의 낡은 연구 노트를 툭툭 건드렸어. 연구 노트에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연구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 나비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연구 노트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어. 민지는 나비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 민지는 나비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어머니의 서재 벽난로 뒤편 낡은 책장 옆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어.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야.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어.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 사진 속에는 민지의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녹음 파일은 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대화였지. 친정아버지는 오래전 사업 실패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 사실은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살해한 것이었어.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위협하고 친정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 민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 친정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에 유기했던 거야. 그리고 나비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지. 나비가 손목시계를 물었던 것은 손목시계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거야.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 민지는 나비를 꼭 끌어안았어.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녀는 친정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나비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어.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남편 박성훈이 서 있었어.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지. 나비는 성훈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어.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 성훈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어. 박성훈이 떠난 후 김민지의 집은 그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았어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나비의 맹렬한 반응은 친정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민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죠. 민지는 나비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어요. 녹음 파일에는 남편 박성훈이 민지의 어머니와 함께 친정아버지를 협박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살해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성훈과 어머니가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민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남편 성훈은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사실은 탐욕스러운 살인자이자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나비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어요.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죠. 그곳은 지하실, 연구실 내부 사진, 특히 벽난로와 연결된 비밀 통로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훈과 낯선 남자들이 불법 유물들을 들고 통로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나비는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어요. 나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거예요. 민지는 나비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어요. 나비는 단순한 반려묘가 아니었어요. 녀석은 친정아버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성훈과 어머니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나비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성훈과 어머니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죠. 성훈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민지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민지가 친정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어요.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그들은 성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어요. 이봐, 김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친정아버지는 그냥 도망친 거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어요. 그들은 나비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미친 고양이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어요. 성훈과 그의 어머니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성훈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괴할 터였어요. 그녀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죠.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나비는 민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민지는 밤낮없이 나비가 가리킨 단서들을 분석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자금 세탁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곳에는 성훈과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친정아버지가 사업 중
우연히 그들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어요. 나비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지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어요. 성훈과 그의 어머니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한 자금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죠.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민지가 나서지 않으면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성훈과 어머니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요. 그 순간 민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죠.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고양이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지하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나비가 집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집 지하실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성훈과 그의 어머니는 민지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죠. 민지는 경악했어요. 성훈과 그의 어머니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지하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죠. 그녀가 나서지 않으면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성훈과 어머니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요. 나비는 민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어요.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죠.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민지는 나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친정아버지의 명예, 나비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밤 11시 45분. 김민지의 집 지하실 깊숙이 숨겨진 비밀 아지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정 12시. 남편 박성훈과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마지막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시한이 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민지는 숨을 죽인 채 낡은 철문 틈으로 아지트 안을 엿봤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지만 민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친정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죠. 나비는 민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죠. 아지트 안은 거대한 금고들과 불법적으로 거래된 미술품들로 가득했어요. 습기와 먼지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나비는 민지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어요.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금고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민지는 나비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성훈과 박 여사가 거대한 금고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훈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해외 송금 서류가 들려 있었죠. 박 여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성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불법 거래한 자금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죠.
민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들이 친정아버지를 살해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지는 나비에게 속삭였죠. 나비야, 이제 때가 됐어. 카방. 그 순간 나비가 민지의 품에서 벗어나 성훈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녀석의 울음소리는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죠. 나비는 성훈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어요. 성훈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나비는 성훈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녀석의 발톱은 성훈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성훈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성훈의 부하들이 나비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나비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나비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성훈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어요.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친정아버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나비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나비의 끈질긴 공격에 성훈은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죠. 그 사이 민지는 성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어요.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성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죠. 윙!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지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죠. 늦은 밤 고요한 도시 외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성훈과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아지트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성훈과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성훈은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경찰은 성훈과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어요. 성훈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나비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나비는 민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지는 나비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민지와 나비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죠.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과 수사관들이 박성훈과 박 여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김민지의 집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금고와 불법 미술품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민지는 나비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나비는 민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나비가 찾아낸 녹음 파일, 어머니의 낡은 손목시계 속의 메시지, 그리고 성운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성운과 박 여사가 민지의 친정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채 불법 자금 세탁과 위조 예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친정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실종으로 위장했던 거예요. 성운과 박 여사는 살인, 횡령, 불법 자금 세탁, 위조 예술품 거래,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요. 민지의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지.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민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들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죠. 민지는 친정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운과 박 여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나비의 희망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나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반려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죠.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지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친정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지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나비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나비가 가져온 낡은 손목시계 사진과 친정아버지의 유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비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성운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요. 나비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녀석은 민지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민지는 나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나비는 민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민지는 이제 나비가 친정아버지를 살해한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맹렬히 짖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녀석은 민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친정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거예요. 나비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친정아버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민지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죠. 민지는 나비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어요.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민지와 나비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김민지 며느리와 그녀의 충직한 반려견 나비의 이야기는
낡은 집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박성훈과 박 여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나비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민지는 친정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며느리로, 나비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유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김민지는 나비의 희망,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요. 재단은 나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파식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죠. 또한 친정아버지처럼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요.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민지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친정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민지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나비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나비가 가져온 낡은 손목시계 사진과 친정아버지의 유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비는 민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죠. 나비는 집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요. 민지는 매일 아침 나비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나비야, 네 덕분에 우리 아빠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비는 민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어요.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봄, 재단은 민지의 집 마당에서 나비의 희망 축제를 개최했어요. 이 축제는 나비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민지의 친정아버지를 추모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지의 집을 찾아와 민지와 나비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민지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나비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비는 민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민지는 나비를 친정아버지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곳에는 나비가 박 여사의 손목시계를 물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핏빛 사랑으로 진실을 밝힌 영원한 희망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 옆에는 민지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나비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어요. 민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비의 희망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나비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지는 나비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녀는 나비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비야, 내 덕분에 우리 아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가져다 준 평화는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나비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죠. 그녀의 낡은 집은 이제 파라민지 친정아버지 기념관무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요. 민지와 나비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죠. 나비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민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민지 며느리와 반려견 나비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